자, 오늘은 좀 특별한 미니어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스타크래프트 미니어처 게임의 제라툴입니다. 이번 미니어처는 펀포지에서 제공해 줬습니다. 뭐 광고를 찍어달라고 준 거는 아니라서 사실 뭐 좀 광고 태그를 안 달아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펀포지 측에서 제공받은 거를 또 언급 안 하기도 못하기 때문에, 또 언급을 하는 순간 또 광고이기 때문에 광고라고 달아놨습니다. 일단 보다시피 미니어처는 제라툴입니다. 제가 이번에 스타크래프트 미니어처 게임의 이런 미니어처를 처음 접해봅니다. 처음 접해봤는데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언박싱부터 가볍게 시작해보죠. 일단 조립 설명서 1개와 그리고 스프루가 2장이 있는데, 이게 프로모션용 미니어처라고 해가지고 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한정판 미니어처라서, 한 개는 클리어 레진으로 되어 있는 미니어처가 한 개가 있고, 나머지 한 개는 지금 본 일반 미니어처 스프루, 이렇게 총 2장의 미니어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정판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사신다고 하면은 아마 나중에 가면 못 살 거예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정판이라고 듣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미니어처에 대해서 제가 가볍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단 워해머 게임즈 워크숍의 미니어처에 비교하면은 좀 뭔가 좀 더 매끈매끈한 느낌이 좀 강했고요. 그러니까 뭔가 빛나는, 표면이 매끈해서 빛나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좀 강했습니다. 뭐 기름져서 그렇다던가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단지 표면이 좀 더 매끈해서 뭔가 좀 더 빛나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재료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흔히 워해머 4만 미니어처 게임들을 접하면서 봤던 그런 어떤 플라스틱의 재질과는 좀 뭔가 배합이 다르달까? 뭐 그런 느낌 좀 있긴 했었습니다. 이제 무슨 느낌이냐면은 약간 좀 더 단단한 느낌? 이제 워해머 4만 미니어처보다 좀 더 뭔가, 워해머 4만 미니어처는 뭔가 좀 더 딱딱한 느낌인데, 이거는 뭔가 아니 이게 좀 더 딱딱한 느낌. 워해머 4만 미니어처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뭐 조립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크기도 사실 워해머 4만 뭐 에이지 오브 지구 막 이런 미니어처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 조립도 뭐 조립 방식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뭐 누가 더 잘났다 나쁘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비율조차도 워해머 4만 쪽과 거의 똑같은 그런 어떤 비율이기 때문에 이제 놓고 비교를 해봐도 뭐 딱히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의 그런 정도입니다. 제라툴의 크기가 좀 일반적인 프라이머리스 마린보다 좀 더 큰 정도? 그렇게 비율적으로나 크기적으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뭐 조립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조립 난이도랄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번호 그래도 좀 그나마 그래도 게임즈 워크숍과 좀 게임즈 워크숍 미니어처보다 좀 더 나은 거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숫자에다가 옆에다가 화살표를 표시를 해놔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 거를 방지를 해주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게임즈 워크숍은 그렇게 안 하니까 그거보단 좀 나은 것이겠죠. 그래도 뭐 이제 미니어처를 뜯고 리퍼로 자르고 뭐 아트 나이프로 다듬고 강력적 짝지로 붙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뭐 그런 여타 미니어처와 딱히 다를 건 없었습니다. 재질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지만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딱히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약간 좀 더 단단하기 때문에 이제 좀 다룰 때 조금 조심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단단해서 휘거나 이런 게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게임즈 워크숍 미니어처들은 그래도 좀 휘거나 해도 그렇게 바로 부러지진 않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바로 부러질 수도 있겠다 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휘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뭐 조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립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즈 워크숍과 비교를 하면, 게임즈 워크숍 미니어처들과 비교를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말하면,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서 홈에다가 이렇게 끼우는 식이거든요. 홈이 있고 뭐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그거를 서로 맞춰서 끼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고정이 잘 되고,
조립할 때에도 뭔가 헷갈릴 일이 없어요. 단점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아무래도 홈과 구멍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조립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약간 컨버전이라든가 포징할 때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나만의 어떤 미니어처의 그런 커스터마이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근데 이게 제라툴이라고 하는 캐릭터 미니어처이기 때문에 다른 뭐 분대 미니어처들, 뭐 스타크래프트 마린도 있고 질럿도 있고 저그 뭐 별별 뭐 다 있던데 그런 애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만지고 있는 이 제라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미니어처적으로 말은 여기까지고 제라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스타크래프트? 뭐 안 해본 사람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뭐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전략 RTS 게임이죠. 아무튼 거기에서 프로토스라는 외계인 진영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죠. 뭐 사실 뭐 아르타니스 같은 인물이 뭐 실질적인 대빵이긴 한데 그것과 별개로 이 제라툴하면 사실 프로토스의 최고의 영웅, 프로토스의 어떤 말하자면은 뭐 최고의 어떤 구국의 영웅, 뭐 그런 포지션 아니겠습니까? 스타크래프트 2에서도 그렇고 1과 2 모두에서 다 활약한, 그리고 2 같은 경우에 또 한글 더빙 해주신 그 성우분께서 그 김기현 배우님이셨나요? 아무튼 그분께서 정말 열연해가지고 저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예. 대사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그 마지막까지 정말 그 모든 처음 시작과 끝이 정말 모두 다 아주 그냥 간지가 철철나는, 예. 블리자드에서 항상 흔히 일어나는 그놈의 타락과 망신사 이런 거 없었던, 거의 몇 안 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멋있었던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저도 참 좋아하는 캐릭터여서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받게 돼가지고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칼이 있어요. 그 광선검이죠. 사이오닉 광선검이 있는데 이 광선검은 특이하게도 레진, 크리스털 레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레진인데 이거를 손목에다가 부착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게임즈 워크샵 미니어처보다 좀 더 나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임즈 워크샵 미니어처도 이런 식으로 조금 총 발사하는 거라던가 뭐 그런 것쯤은 솔직히 조금 레진, 크리스털 레진 써가지고 그렇게 해줘도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솔직히 좀 뭐 쏘는 거 아니면 뭐 광선검 뭐 이런 것쯤은 이런 걸로 좀 크리스탈 레진 같은 걸로 해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됩니다. 뭐 딱히 어려울 거는 없었나? 있었나? 없었나? 없었던 것 같아요. 조립 난이도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워해머 4만 미니어처를 다루셨던 분이라면 조립 설명서 보고 그냥 금방 조립할 수 있는 정도의 조립 난이도였습니다. 그래서 조립하는 중. 근데 이것도 좀 워해머 4만 미니어처랑 비슷하게 참 그지 같은 곳에다가 스프를 배치해 놓은 그게 있더라고요. 정말 자르기 어려운, 스프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그 애매한 그 손목에랑 그 분리하면 좀 그런 데다가 배치를 해 놓은 게 좀 있었어요. 뭐 근데 그거는 뭐 워해머 4만에서 워낙에 많이 맛봤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뭐 심각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조립은 완성됐습니다. 이게 제라툴이에요. 조립 완성된 제라툴입니다. 도색도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히드라가 깔려 있습니다. 참고로 밑에 깔려 있는 거는 히드라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크기 비교입니다. 프라이머리스 마린과 뭐 좀 이쪽이 더 크죠. 그런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동일한 비율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을 정도로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정말 조형 수준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워해머 4만만큼이나 디테일하고 뭐 딱히 하자도 없었고 이번에 처음 접했는데 확실히 좀 괜찮았습니다. 뭐 그래서 스타크래프트의 팬분들이라면은 이런 스타크래프트 미니어처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GG.